안녕하세요. 4월 4일 한놈만 팬다 원픽장인입니다. 오늘 리뷰 종목은 인벤트지 랩입니다. 인벤트지 랩 여러 번 말씀드렸던 종목 중에 하나죠. 지루한 기다림의 시간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루한 기다림의 시간들 중에서 미증시는 폭락을 하고 있고요. 정세는 탄핵 정국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러면 격변의 시간 속에 우리가 기다림을 기다리고 있는데 이 과정 중에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점 무엇이고 우리가 맥점으로 알아야 될 점 무엇인지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자료부터 보겠습니다.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영상마다 소개시켜 드렸기 때문에 큰 소개는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인벤티지랩 같은 경우는 약물 전달 기술 플랫폼 기업입니다. 또 장기 지속형 주사제 분야에서 독보적인 기술력을 갖고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이 시장에 화두가 되고 있는 종목입니다. 장기 지속형 주사제 기술 같은 경우에 혁신적인 약물 전달 시스템이죠. 1에서 6개월 지속되는 약효와 미세 유체의 역학 기술을 활용하고 있고요. 안정적인 약물 방출 프로파일을 가지고 있어서 다양한 적용을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장점으로는 환자 복약, 수능도크를 크게 상승시키고 부작용 최소화 효과가 있고 치료 효과의 일관성 유지와 만성질환 관리에 아주 적합하죠. 알테오젠도 장기 지속형 플랫폼으로 어쨌든 뛰어들면서 비만약의 판도를 바꾸기 위해서 비만약의 펌이 어쨌든 지금 파이가 어마어마하게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계적으로 점점 더 커지고 있고 이 분야에서 글로벌 빅파마들이 가장 눈독을 들이는 게 뭡니까? 비만약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없어지지 않고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어쨌든 매출이라든가 파이가 점점 더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모든 글로벌 빅파마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대표 바이오 기업인 알테오젠마저도 이쪽으로 지금 눈을 돌리고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비만 치료제 게임 체인저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 장기 지속형 치료제죠. 이게 인벤티지 랩에 아주 최대한 강점이 있는 기술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인벤티지 랩을 쳐다보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이전 영상에 말씀드렸다시피 인벤티지 랩 같은 경우는 큐라티스의 최대 주주로 등급하면서 큐라티스를 인수했죠. 그러면 이 인수 과정을 통해서 인벤티지 랩이 노리고자 하는 내용들과 또 인벤티지 랩의 강점에 대해서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리면서 우리가 중요시 봐야 될 부분을 말씀드린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플랫폼 기술 기반에 의한 약물 재창출이라는 부분이죠. 이 부분을 일정 설명을 해드렸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플랫폼 기반의 약물 재창출이라는 것은 약물 재창출의 정의를 해보자면 기존 약물을 새 용도로 적용하는 거죠. 그래서 투여 방식이라든가 효능을 개선시키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시켜서 개발 비용이라든가 시간 절감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플랫폼 기술의 의미를 보시면은 다양한 약물에 적용을 가능하죠. 당연히 범용적 기술 플랫폼을 가지고 있고요. 제품 확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IP 확보가 굉장히 용이합니다. 또 드럭폼 같은 경우에 IVL 드럭폼 같은 경우에 장기 지속형 주사제 기술인데 지금 인벤티지 랩이 가장 강점을 갖고 있는 부분 아닙니까? 1개월에서 6개월 정도 약효를 지속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지질 기반 미리꿀을 사용하고 있고 복약 수능도를 개선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플랫폼 기술 기반의 약물 재창출 이런 기술에 대해 아주 특화적인 부분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벤티지 랩 같은 경우는 단순히 지금 비만 약에 대한 장기 지속형 주사제뿐만이 아니라 다른 약품들 또 다른 질병들에 대한 모든 질병들에 대한 어떠한 또 장벽이 없어요. 지금 장벽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장벽을 두지 않고 있고 또 신규로 신약 같은 경우를 애초에 임상이나 이런 부분들을 다 거쳐서 신약에 대한 접근을 하는 게 아니라 말씀드렸다시피 약물의 재창출을 통해서 얼마든지 새로운 신약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다시 수출이라든가 기술 수출이라든가 내용들을 이끌어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향후 상당한 어쨌든 메리트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 인벤티지 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인벤티지 랩에 대해 관심을 계속 가지고 있는 거고요. 약물 재창출의 주요 정점을 보시면 개발 리스크와 비용
비용이 감소되죠. 당연히 신약을 일방적으로 새롭게 만들어내는 거와 지금 약물을 재창출해서 만들어내는 것은 이건 하늘과 땅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이미 검증된 약물 사용으로 안정성이 확보가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미 사용되던 거예요. 사용되던 건데 이거에 사용되던 약물에 어떤 부작용도 있을 수 있었고 이런 부분들을 장기 지속형 주사제의 형태로 만들어서 어떻게 또 동일하게 지속적으로 노출을 시켰더니 이 부작용이 없어졌다 이거죠. 그래서 새로운 신약이 만들어진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그 메커니즘은 아주 메리트가 있죠. 제가 이전 영상에 말씀드렸다시피 어찌 보면 봉이기 힘들다 같은 전략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시장에서 통용이 되는 거죠. 통용이 되고 아주 획기적이고 값어치가 있는 기술인 겁니다. 그래서 이게 그 인벤트지 랩의 최대 강점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알아둘 필요가 있고 관심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임상이라든가 임상, 일상의 생략이 가능합니다. 당연히 그러면 개발 기간이 단축이 되겠죠. 또 성공 확률 증가도 당연하겠죠. 당연히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시장 진입 속도가 향상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차별화된 제품의 빠른 출시가 가능하고요. 제네릭 대비에 당연히 고부가치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복제약과 신약은 엄연히 차이가 큰 겁니다. 어마어마한 차이가 큰 거죠. 미충족 의료 수요가 해결될 수밖에 없고요. 환자 복약 순응도 개선으로 치료 효과는 증대될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환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한 번을 투여를 하면 그거에 대한 체내에서의 수능이 어렵지 않습니다만 이걸 똑같은 걸 계속 지속적으로 넣다 그러면 뭐 힘들죠. 맞는 사람도 힘들고 적응하는 것도 힘들고요. 어쨌든 IVL 드롭폼 플랫폼 기술입니다. 그래서 지질계 미립구 기술을 원리를 가지고 있고요. 약물을 지질 미립구에 이렇게 탑재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체내 주사 후 서서히 방출해서 1주에서 6개월 약효 지속을 가능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체내 안정성 및 생체 이용률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적용 가능한 약물 범위로 보시면 펩타이드라든가 단백질 의약품, 또 저분자 화합물, 항체 의약품, 비만, 당뇨, 치매, 정신질환 등 다양한 질환 영역에 적용이 가능하죠. 인벤트지랩의 주요 제품 파이프라인을 보시면 비만 치료제가 있고요. 그죠? 치매 치료제가 있고 조현병 치료제가 있습니다. 근데 이 세 가지 외에 기타 파이프라인에 얼마든지 다 적용이 가능하다는 게 아주 장점이 그런 거예요. 그렇죠? 비만 치료제 같은 경우 보시면 세마글루타이드 성분을 가지고 있고 30일 지속형 주사제입니다. 그리고 위고비 대비 편의성이 얼등히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위고비 같은 경우 일주일에 한 번씩 맞죠. 그거를 30일령으로 바꿨기 때문에 한 달에 한 번 맞으면 되는 겁니다. 당연히 편의성이 더 상승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치매 치료제 같은 경우는 도네페질 성분이고요. 1에서 3개월 지속형입니다. 그래서 복약 수능도를 개선합니다. 치매 환자가 약을 매일매일 자주 맞거나 먹는다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의 투약으로 인해서 그 장기간 동안 그 부분에 대해서 위험도를 없애줄 수 있는 거죠. 또 조현병 치료제로는 아리피브라졸 성분이고요. 1개월 지속형입니다. 그래서 정신질환 치료 유지에 아주 효과적입니다. 조현병 치료제도 마찬가지죠. 이거 누가 챙겨줘서 계속적으로 복용을 시켜야 되는데 매일매일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1개월 지속형이니까 1개월에 한 번 체크를 할 수 있는 거죠. 또 기타 파이프라인으로는 다양한 질환을 대상으로 모든 질환, 웬만한 질환은 다 된다고 봅니다, 사실. 그리고 플랫폼 기술을 적용할 수 있고요. 또 지속적 파이프라인을 확장 진행 중에 있습니다. 비만 치료제 같은 경우에 심층 분석을 해보면 30일 지속형 주사제입니다. 그래서 위고비 대비 투의 편의성을 향상할 수 있고요. 아까 보셨다시피 안정적, 약동학적 프로파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임상 결과가 매우 우수하죠. 그래서 시장 잠재력으로 보면 글로벌 비만 시장은 지속적으로 급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글로벌 빅파머들이 모두 초점을 가지고 있죠. 눈길을 달로 돌리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아주 좋은 먹거리다 판단이 든 거죠. 기술 수출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우리가 이 인벤트지 랩이 어쨌든지 간에 빅파마와의 기술 수출이 뭐 임박할 거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사실 올랐던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부분이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불리해진 거 아니냐, 여건이 불리해진 거 아니냐, 이런 여건을 만들고 있습니다만, 실제로는 제가 봤을 때는 아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회사 외에도 수많은 회사들이
수개의 회사들이 접촉 중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대표 같은 경우도 공공연 인터뷰에서 말씀을 했죠. 어쨌든 뭐 몇 개의 다수의 회사와 접촉을 하고 있다 말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지금 시장에 관심이 여기 다 몰려 있는데, 그럼 이 가장 중요한 기술의 메리트를 갖고 있는 회사가 이런 부분들과 매칭이 안 된다? 이해가 안 되죠. 된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국내 LO 계약이 임박하고 있고요. 또 경쟁력 있는 차별화 전략을 갖출 수가 있습니다. 또 치매 치료제 개발 현황을 보시면 1개월 지속형, 이거 같은 경우는 기존 1일 복용을 대체해서 치매 환자의 편의성을 향상시킬 수가 있고요. 또 3개월 지속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장기 치료의 효과에 아주 기대할 수 있죠. 또 간병인의 부담을 완전히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이 제일 중요한 게 약을 먹이는 거 아닙니까? 치매라는 게 약을 먹이거나 주사를 맞히거나 그걸 매일매일 하기 때문에 뭐 간병인도 필요하고 뭐 할 수 있는데, 이게 어쨌든지 간에 3개월 지속형 같은 경우는 장기 치료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간병인 부담이라든가 이런 감소가 굉장히 강하고, 또 치료 지속성도 아무 개선되는 겁니다. 또 비임상 시험 결과에 어쨌든 비글견 영장류를 대상으로 했고요. 일정한 약물 방출과 안전성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효과 지속을 입증했어요. 그리고 복약 수능도도 개선을 한 효과가 있었죠. 그래서 복용 횟수가 대폭 감소할 수밖에 없었고, 치매 환자의 관리가 용이했습니다. 그리고 치매 효과가 극대화됨으로 인해서 삶의 질이 향상이 되는 거죠. 향후 개발 계획으로는 임상 진입 준비 중입니다. 그래서 글로벌 제약사와 협력 중이고요. 기술 수칙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벤티지 랩에서 자체적으로 임상시험을 준비할지, 이 기술을 글로벌 빅파마의 기술을 수출함으로 인해서 글로벌 빅파마와 협력한 임상이 진행될지, 이 부분을 알 수가 없죠. 근데 두 번째, 협력해서 기술 수출 이후에 동반된 임상 실험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플랫폼 기술 기반의 약물 재창출의 가치가 중요하겠죠. 그래서 IP 확보가 용이성이 있는 거고요. 기존 약물을 플러스 신기술. 그래서 기존 약물에다 신기술을 넣는 거니까, 뭐 이 기존 약물은 이미 검증이 된 부분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주 쉽죠. 접근이 쉽고요. 또 새로운 특허의 창출이 가능하고요. 제품의 수명을 연장을 시켜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독점력을 강화할 수 있죠. 또 기술 수출 가능성인데, 글로벌 제약사는 당연히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죠. 또 개발 리스크도 현저하게 낮을 수밖에 없고요. 빠른 시장이 가능하고 수익 다각화의 기회가 될 걸로 봅니다. 그래서 미래 응용 확장성을 보시면 다양한 질환에 적용 가능하고, 항암제나 당뇨 등으로도 확장이 당연히 가능하죠. 그리고 미충족 수요의 해결이 가능하고 지속적인 성장 동력이 되어줄 겁니다. 그래서 인벤티지 랩을 제가 강조를 드렸던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플랫폼 기술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인벤티지 랩의 비즈니스 전략이에요. 글로벌 제약사와 협업을 하고 있죠. 그래서 오픈 이노베이션을 추진하고 있고, 공동 연구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술 수출 전략을 보시면 비만이라든가 치매 치료제 중심으로 기술 수출 전략을 짜고 있습니다. 지금 비만 같은 경우는 이미 같이 하고 있는데, 그 부분 외에도 또 다수의 회사와 연결이 될 걸로 보고, 치매 치료제 같은 경우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글로벌 시장 진출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라이선스 아웃 계획 같은 경우는 뭐 국내 같은 경우는 이미 임박해 있는 거고, 해외 기술 이전 같은 경우도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해외 기술 이전 기사가 나오게 되면 주가는 수직 상승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그래서 지금의 눌림 구간, 세계 시장의 흐름에 눌림과 함께 인벤티지 랩 같은 경우도 가격이 저렴한 구간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맥점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 맥점을 잘 활용해서 어느 정도 우리가 보유하고 버텨내느냐에 따라서 아주 큰 수익을 받을 수도 있다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이프라인도 당연히 확장이 될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플랫폼 기술 기반의 약물 재창출의 미래 전망을 보시면은 산업의 중요성이죠. 바이오 제약 산업의 핵심 전략으로 바뀔 겁니다. 플랫폼 기술이라는 게. 또 새로운 분야입니다. 항암제, 당뇨, 우울증 등으로 확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무궁무진하다고 보는 거죠. 또 글로벌 시장에서의 높은 성장 잠재력을 갖고 있는 거고, 지속적인 R&D, 기술 개발은 필수겠죠. 그래서 플랫폼 기술 개선을 할 걸로 봅니다. 그래서 기술 수출이라든가 라이선스 아웃의 기회가 나온다면 주가도 그에 맞춰 상승을 강하게 이뤄낼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차트로 들어가 볼게요. 차트로 보시면
요 라인이었죠. 18,000원, 17,000원 라인. 요 라인 중요한 라인이었고 초반에 눌림이 들어왔던 라인이었습니다. 그 라인 이후에 강한 상승이 일어나려고 했습니다만 여기서 인벤티지 랩 외에 글로벌 제약사가 다른 파트너를 다시 런칭했다는 소식과 함께 두 군데를 동시에 같이 테스트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 급락이 일어났습니다. 여기서 상승해야 될 부분에서 급락이 일어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요 세 번째 라인까지 들어왔고, 그래서 이 과정 중에 요 부분에 대해서 인벤트지 랩의 이게 악재냐 아니냐의 부분에 대해서 각자 의심들이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다시 급반등이 일어날 수 있었고, 그래서 여러 번 수익의 기회를 주었는데 요 구간에서 어찌됐든 시장은 이게 인벤트지 랩의 악재다라는 인식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어쨌든 트레이딩을 하셨던 분들 같으면 수익을 많이 내셨을 거고, 또 밑에 라인에 더 좋은 구간을 잡을 수 있었을 텐데 그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매수만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지속적으로 매수만 하실 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만약에 내가 이 라인을 이렇게 만들었다 그러면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건 수익이 났을 때 일부 수익 실현하는 건 뭐라고요? 제 선입니다. 그게 제일 우선돼야 되고 제일 좋은 거고 제일 잘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익이 났을 때 챙기는 거는 제일 좋은 거다. 이 부분은 항상 명심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이 라인에서 들어왔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과감해야 됩니다. 시장 상황이 안 좋습니다. 미국 시장이 급락하고 우리나라 시장도 막 대통령 지금 탄핵된 상태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새로운 대통령을 뽑아야 되겠죠. 어쨌든 경기 상황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이런 여파에 따라서 주가는 당연히 내려오겠죠. 근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저희가 하는 내용, 이 시나리오의 내용이 뭡니까? 눌림목 매매입니다. 그죠? 눌림목 매매예요. 우리한테 유리한 단가의 자리에 들어오기를 기다려서 좋은 가격을 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뛰어가서 쫓아가서 사는 게 아니라 눌려서 흘러내려올 때 사는 겁니다. 흘러내려오려면 어떻습니까? 당연히 시장의 악재든 종목의 악재든 어떤 나쁜 움직임이 보여야 내려올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어떠한 흐름에, 안 좋은 흐름에 내려오는 거에 대해서 너무 겁먹으면 안 돼요. 그렇게 하면은 이런 시나리오 매매는 할 수가 없습니다. 차라리 그냥 초단타 하시든지 해야 되는데, 그런 거에서 제가 말씀 성공할 사람 같으면 걱정도 할 필요 없겠죠, 사실. 그렇다 그러면 궁극적으로 이런 라인 들어왔을 때 수익만 챙길 수 있었다면 굉장히 좋은 수익 라인이 됐을 거고, 또 그 이후에 시장은 이걸 악재로 받아들이고 밀었습니다. 밀고 또 때마침 글로벌 시장도 안 좋고 우리나라 시장도 안 좋다 보니까 밀렸어요. 밀리다 보니까 13,900원 구간에 들어왔습니다. 근데 이 13,900원 구간을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이 13,900원. 아주 제일 중요한 거의 생명 라인 같은 거예요. 13,900원. 그럼 여기를 붕괴하면 죽는 거냐? 왜 죽습니까? 죽는 게 아니고요. 이 라인은 만약에 이 라인은 밑으로 쭉 들어와서 어느 순간에 지속적으로 매수가 되더라도 이 라인 돌파는 어떻게든 일어나기 때문에 절대 걱정할 필요가 없죠. 근데 다만 이 부분은 뭐냐면, 제가 항상 요즘 시장에서 말씀드리다시피 주가가 상승한 이후에 사람들이 손절을 하기 시작하는 가장 어려운 구간입니다. 심리적으로도 흔들리고 나갈 수밖에 없는 구간이죠. 여기서 어디선가에 매수했던 하더라도 이 구간에 들어오면 일단 손절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까지 들어왔을 때 종목에 대한 나쁜 얘기가 많겠죠. 안 좋은 얘기, 나쁜 얘기, 또 좋은 얘기가 있더라도 이상하리만치 시세가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런 과정들에 있다 보니까 여기서는 심리적으로 굉장히 많이 흔들리는 구간이 13,900원이라는 구간입니다. 그런데 시장은 더 영악하게도 여기서 또 더 밀어서 12,520원이라든가 11,110원, 또 11,110원의 붕괴까지, 이런 구간들까지 노리면서 다 털어내기 시도합니다. 그러면 이 지금 들어왔던 상승의 힘이라든가 크기가 다 사라지는 거고, 우리가 인벤티지 랩에 대해서 우리가 연구하고 생각해 봤을 때 이 기업은 지금의 추세와도 맞고 어떠한 내용과 모습을 봤을 때 향후 발전 가능성이 있는데 왜 이렇게 밀린 걸까 하는 의심이 갈 수밖에 없죠. 근데 시장의 흐름은 그런 의심들을 확성으로 만들어서 털어내고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여기까지 올 수밖에 없겠죠. 근데 여기서 또 반등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 인벤티지 랩이 참 재밌는 게 각 구간마다 재밌는 구간을 줬어요. 그죠? 들어올 때마다 중요선을 들어올 때마다 아주 급반등과 상승을 통해서 수익 구간을 다 챙겨줬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보면서 반등을 해서 수익 구간을 챙겨줬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립니다만 내가 매수하는 것도 과감한 것도 중요하고 첫 번째 시나리오를 세울 수 있어야 되죠. 그다음 두 번째 시나리오의 구간에 들어오면 과감히 매수를 할 수 있어야 되죠. 그죠? 그다음 세 번째가 뭐라고 했어요? 수익을 실현을 시키면서 가져갈 수 있어야 된다. 그죠? 이 트레이딩입니다. 그러니까 이 수익 실현을 안 하고 가져가려고 하면 엄청 힘들어요. 엄청 힘들고 시간도 길고 내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잘하고 있는지에 대한 확신이 점점 흩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수익을 챙기고 가기 시작하면 이거 굉장히 쉽단 말이에요. 이렇게 와서 수익 챙기고 예를 들어 여기 못생겼다 하더라도 이렇게 와서 되고 수익 챙기고 그죠? 일부를 남겨놓는 겁니다. 일부를 챙기고 다 팔라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우리가 이 인벤트지 랩을 좋게 보니까 폭등을 할 가능성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 그러면 뭐 다 팔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어쨌든지 간에 내가 여기서 한 번, 두 번, 세 번을 샀다 그러면 여기서는 뭐 한 개 반이라든가 두 개는 수익 실현을 시켜주고 그죠? 예를 들면 여기서 두 개 샀다 그러면 여기서 하나 정도는 수익 실현을 해주고 이런 식으로 가져가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또 내려왔으면 여기서 또 왔으면 또 하나 정도는 또 수익 실현 해주고 이런 식으로 가져가면 어쨌든 내가 가지고 있는 수량은 있잖아요. 근데 지금 현재 장이 그렇게 나쁘기 때문에 사실 인벤트지 랩 같은 경우는 더 밀리길 바랬거든요. 그래서 11,100원에 근접하거나 깨면 그때 제가 영상을 올리려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안 내려와요. 안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좋을 건지 나쁜 건지 사실 모르겠어요. 내려오면 더 좋아요. 사실은 내려와서 다 떨고 내고 차를 가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장이 안 좋을 때. 근데 굳이 여기서 쌍바닥을 만들고 있습니다. 쌍바닥을 만들고 있어요. 강하게. 근데 이 쌍바닥이 진짜 쌍바닥이냐 하는 거는 모르죠. 시간이 가봐야 알아요. 이렇게 해놓고 여기서 다시 미는 경우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잘 안 나가니까 인벤트지 랩이 괜찮다는 걸 인지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그 매수한 주주들이 괜찮은데 나 버텨볼 거야 하는 심리가 강할 때 이걸 완전히 무너뜨리기 위해서 이렇게 쌍바닥 형태로 만들고 다시 저점을 깨면서 요 밑에 저점까지 깨면 여기서 이제 못 버티고 나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겠죠. 근데 이런 것도 분명히 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쌍바닥이기 때문에 내일 바로 이제 월요일부터는 이제 강하게 상승한다. 그렇게 말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차트상으로 봐서는 강하게 상승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죠. 근데 이 부분 상승하든 안 상승하든 그게 중요한 부분은 아닙니다. 어쨌든 지속적으로 인벤트지 랩에 관심을 가지고 중요 라인에서 과감하게 매수를 하고 그 다음에 수익이 났을 때는 일부 수익 실현을 해주면서 인벤트지 랩의 미래를 한번 그려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인벤트지 랩의 플랫폼 기술이라든가 지속형 중수사제 기술에 대한 전망을 좀 좋게 보신다면 조금 더 깊게 넓게 보시면 좋은 수익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나리오는 이전에 제시했던 시나리오는 지속적으로 유지가 되는 겁니다. 유지가 되는데 제가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건 수익이 나면 일부는 무조건 챙기시라는 겁니다. 일부는 챙기고 나는 예를 들어 나는 내가 몇 천만 원을 했는데 몇 천만 원 나 몰빵을 해가지고 가져가고 싶어 이렇게 해서 쭉 가져가서 당연히 큰 수익이 나면 더 좋겠죠. 근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내가 있다 그러면 그 중에 일부를 수익 실현하시고 항상 현금 주어가는 버릇을 하시고 그리고 어쨌든지 간에 이게 그 시나리오 매매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지속적으로 매수가 가능해야 된단 말이에요. 자기 자금 여력에 따라서 물론 자기 자금 여력에 따라서 그 매수 포인트를 이렇게 제가 나눠드린 대로 이렇게 보시는 분도 있겠지만은 나는 요 윗부분은 패스를 할 거야. 여기서부터 할 거야. 이렇게 해서 나눠서 하시든지 그건 본인 자유겠습니다만 어느 영역에서 어떻게 하든 어떤 움직임에 따라서 수익이 나온다 그러면 챙길 필요가 있고 또 어제 제가 영상에서 일부러 올려드렸죠. 또 웹스라든가 이런 올려드렸는데 그 부분들에 대해서 어쨌든지 간에 종목이 하나의 흐름을 가지고 나한테 수익을 주기까지는 기간이라는 게 필요하단 말이에요. 이 기간이라는 건 우리가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강하게 갔으면 그거 땡큐 되겠죠. 근데 이렇게 가는 경우보다는 이렇게 더 오랜 시간을 끄는 경우가 훨씬 더 많죠. 그렇다고 해서 이게 없으면
이런 일이 없다 그러면 굳이 여기 이런 라인에서는 조금 덜 먹고 말지 안 하고 기다렸다 하겠습니다만 그렇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가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가는 이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종목이 괜찮다면 인벤티지 랩이 괜찮다면 어느 구간이 됐던 매수 포인트가 들어오면 난 매수를 하겠다는 생각 전략을 가지고 다만 위험 구간은 나의 위험은 내가 스스로 조절을 하는 거예요. 내가 위험을 너무 극대화할 필요도 없고 뭐 할 필요도 없습니다. 세상에 절대라는 건 없습니다. 주식시장에 절대라는 건 없고요. 일단 주봉을 한번 볼게요. 시간이 너무 많이 흘렀으니까. 주봉으로 보면 너무 이쁘죠? 제가 봤을 때 너무 이쁩니다. 이런 그림인데 너무 이뻐요. 너무 이쁩니다. 지금 현재 그림으로 봐서는 이렇게 하고 이렇게 또 올려 세우는 그림이거든요. 날리는 그림으로 보여요. 그래서 그 주봉상의 그림은 너무 이쁜데 월봉상의 그림으로 봤을 땐 어쨌든지 간에 요 20개월 월봉을 회복을 하고 다시 눌러주고 가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물론 봉이 더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고 아주 장대봉이 나올 수도 있고 그건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어쨌든 뚫고 눌러주는 과정은 필요한 과정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제일 중요한 것은 어쨌든 네가 밑에 라인에서 잘 매수를 해놓고 있다가 돌파되고 났을 때 일부 수익 실현을 하고 또 눌러주면 또 기분 좋게 불타기를 하는 형태 이런 형태를 한번 노려보는 것도 아주 좋은 매매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어찌됐든 지금 시나리오상 이 라인 내의 매수는 항상 유효하다. 그래서 유효하고 다만 수익을 조금씩 챙겨가면서 가시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인벤티지 랩의 전망을 좋게 보시는 분들은 뭐 좀 기대를 하시면서 조금 길게 보시면 좋은 수익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